신촌 이식외과 이재근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2년차 정다현 선생님에 대한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차 정다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은 환자들의 아웃컴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는 면역학적 기전으로 유발된 헤파토셀룰라 또는 콜레스타틱 헤파틱 데미지를 말하며 잘 알려져 있듯이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시로시스,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싱 콜랑자이티스, 그리고 오버랩 신드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는 간 세포 손상이 주된 병변으로 프레드니솔론이나 아자티오프린 등 이뮤노서프레선트의 반응이 좋은 질환이며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시로시스는 담도와 담간세포 손상을 주 병변으로 하고 안티마이토콘드리아 안티바디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며 우르소 데옥시콜릭 애시드의 반응이 좋은 질환입니다.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싱 콜랑자이티스는 가장 드문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로 마찬가지로 담도와 담간세포 손상이 주 병변이며 궤양성 대장염 같은 IBD를 흔히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환입니다. 오버랩 신드롬은 두 가지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의 특징을 동시에 또는 경과관찰 중 보이는 경우로 정의되며 주로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와 PBC 또는 PSC가 오버랩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는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잘 반응하기도 하는 반면 상당수가 엔드 스테이지 리버 디지즈로 진행해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로 H를 받은 환자들의 아웃컴에 대해 분석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H를 받은 1,055명의 환자들 중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로 H를 받은 환자들은 53명이었고 그중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가 33명, PBC가 9명, PSC가 7명, 오버랩 신드롬이 4명이었습니다.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의 각 그룹의 오버롤 서바이벌이 나타낸 그래프이며 PBC와 오버랩 신드롬에서 오버롤 서바이벌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데스 센서드 그라프트 서바이벌도 오버랩 신드롬이 다른 그룹보다 비교적 낮았으나 N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앞의 두 그래프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PBC와 오버랩 신드롬 대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와 PSC의 오버롤 그래프트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을 때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와 PSC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오버롤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높았습니다. 로지스틱 혹스 레그레션으로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변수들을 분석하였을 때는 메드 스코어가 35점 이상인 환자들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앞의 그래프에서 언급했듯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와 PSC 그룹보다 PPC, 오버랩 신드롬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 중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와 PSC로 H를 받은 환자들의 예후가 PBC, 오버랩 그룹보다 더 좋으며 메드 스코어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 H의 아웃컴을 분석한 첫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 환자의 H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의 레커런스가 알려져 있으며 이전의 멀티센터 연구에서는 PBC, PSC,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의 H 후 리커런스 비율이 각각 0에서 50%, 15에서 30%, 30%로 꽤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커런스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적은 N수 때문일 수도 있고 리버 프로파일이 올랐을 때 스테로이드 펄스 등의 매니지먼트로 호전되어 바이옵시 등의 이발루에이션이 스킵되었을 수 있고 특히 옛날에 이식받은 환자들은 이발루에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리커런스로 진단되지 않았을 수 있는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N수를 더 확보하여 연구를 지속한다면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에서 엣지 리시피언트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김명수입니다. 그, 그, 저게 오토이뮨 디지하고 프라이머리 빌리아리 시로시스, 프라이머리 스크lerosis 콜란자이티스, 사실은 에티올로지를 잘 모르는 질환이라서 조금 이게 진단의 데피니션이나 그런 게 처음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차이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거를 좀 잠깐 좀 부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가 가장 비율이 높아서 이제 솔칭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병리 결과지에 보통 적혀 있는 논문에서 심플리파이드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를 진단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패솔로지 결과로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건가요? 그 스코어링 시스템에는 패솔로지 결과에다가 뭐 안티바디의 존재 그리고 OGPT 이런 것들 다 합쳐져서 다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이제 그런 오토이뮨 디지라고 하면은 포스트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이뮤 서프레션에 있어서 다른 질환하고 좀 레지멘이 달라지거나 매니지먼트 방법이 좀 달라지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모두 CNI 그리고 MMF 또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진단이 있는 환자를 따로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프로토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환자에 대해서 포스트업에 이뮤 서프레이션을 쓰는 거에 있어서 다른 군은하고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셨나 하는 거를 여쭤보는 거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 프로토콜은 없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포스트업의 이뮤 서프레이션 레지멘이 오토이뮨 디지 있는 환자만 해가지고 구분을 해봤을 때 다른 군에 비해서 면역 억제제 쓰는 방법이나 인덕션 세라피 하는 거나 약의 종류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선생님 이재근입니다. 들리시죠, 선생님? 네, 예, 예. 일단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요. 이제 다른 기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중간에 테이퍼링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의 여러 종류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리버 디지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기관은 뭐 아시다시피 조금 스테로이드를 노후 도즈라도 유지하는 거를 선호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 질환이랑 다른 질환이랑 많이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mTOR 이니비터의 비중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뭐 MF랑 스테로이드 기본적으로 쓰는 것 자체에서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요거를 말씀하신 대로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 군과 그다음에 일반 군과 이렇게 비교해서 발표를 이제 학회에서 두 차례 발표를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너무 다른 디지즈를 비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론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많이 받아서 수정하여서 요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 군 네 군에서만 N수가 적지만 일단 좀 그렇게 분석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네, 김경식입니다. 정다은 선생님이 발표 들었고요. 여기 오버래핑 신드롬 구별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교수님. 어떻게 그 병리에서도 사실 애매하게 주실 때가 많은데 오버래핑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그리고 PSC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면 PSC가 몇 명이었어요? 오버래핑의 PSC가요? 둘, 셋? 그렇죠. 예. 그러면
아예 그냥 4명 빼버리고 얘기하면 어때요? 사실 저희가 N수가 적어서인지 계속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값을 찾다 보니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결과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버래핑 신드롬 빼버리면 또 다르지 않나요? 4명밖에 안 돼서. 음, 혹시 이재근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 예, 선생님. 일단 오버랩 신드롬은 병리 결과를 통해서 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 이렇게 EMR을 까보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N수가 적어서 이제 오버랩 신드롬을 빼고 분석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버랩 신드롬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의 기본 연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는 동양에서 잘 보고되지 않았던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에 좀 초점을 둬서 그 4군을 다 하려고 했고요. 이제 요것도 또 이렇게 발표를 저희가 학회에서 한 2번 정도 했는데 다들 이제 오버랩 신드롬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나머지 세계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나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양호한 것들이 서양의 대규모 연구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걸 아예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런 디스커션이나 좀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논문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그 학회가 발표하셨다는 게 이식학회신가요? 이식학회랑 외과학회 2번, 2번 맞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간학회에 오토이민 디지즈 연구회 같은 게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아, 내과랑 예. 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간학회도 보면 외과 의사들이 참여를 잘 안 해서 좀 역량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한번 이재근 교수님은 굉장히 액티브 하시니까 그런 쪽에 같이 하시면 성취가 좋은 성취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아,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두 분 다 발표는 잘 해주셨는데 미안한데, 그, 너무 발표 시간들이 짧고, 지금 아침 7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뭐, 그렇다고 뭐, 무작정 시간 늘리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디지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시면, 단지 그냥 6분 발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발표하는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냥 제가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정다현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은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발표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0월 24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